안녕하십니까. 광주시 청원경찰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듀피디에 강의하는 김쌤 김민호입니다. 자, 일단은 광주시에서 2022년 청원경찰 또 채용 공고가 나왔죠. 지금 몇 년 연속으로 채용하는지 가늠도 안 돼. 지금 계속 요 무렵에 뽑죠. 광주는. 그래서 시험 관련해서 이번에는 원서 접수가 3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고 필기시험은 4월 9일 토요일이죠. 그래서 필기시험을 보게 됩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필기는 한국사와 민간경비론, 또 민간경비론에는 청원경찰법이 포함해서 필기시험을 보게 되고, 시험 관련해서 체력은 좌우 악력,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 100m 달리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요번 올해 시험 공고문을 한번 분석해 보기 전에 과연 광주에서는 몇 점 정도 맞아야 되느냐, 이 시험에 도전하는 분들이 한 몇 명 정도 되느냐, 요거를 가늠하기 위해서 이전 연도 거를 먼저 볼 거예요. 근데 일단은 뭐 답부터 드리자면, 광주는 전국에서 청원경찰 합격선이 제일 높은 지역 탑3 안에 들어가요. 이 광주가 그래, 광주가. 고무적인 거는 일단은 경쟁자가 좀 많기도 하지만은, 고무적인 거는 시험 과목 자체가 좀 쉽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청원경찰 쪽 시험 과목이 뭡니까? 일단 국어. 그죠? 의외로 국어가 어려워.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일반 상식이 있거든요. 광범위 하니까. 근데 광주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무난하게 한국사와 민간경비론과 청원경찰법을 시험 보게 되는데, 내용적으로는 가산점 포함해서 점수가 90점이 넘어가. 보통 광주가. 그래서 이거 과목도 별로 안 어려운데, 그래서 시험 관련해서 한국사는 우리 한국사 능력 검정으로 준비한다든지, 혹은 민간경비론이나 청원경찰법은 나 예전에 그 경비지도사 준비했던 그 교재로 그냥 대충 독학 한 두어 번 돌리고서는 시험장에 가면은 100% 떨어지게 돼 있어요. 꽤 어려운 지역입니다. 겁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지. 고생하시면 안 되니까. 헛고생. 자, 일단 내용을 좀 보자면은 전년도 2021년도 3월 달에 남자만 8명을 채용을 했죠. 시험 과목 똑같고, 경쟁률부터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전년도에는 3월 20일 날 시험이 있었는데, 지금 채용 관련해서 청원경찰이 지금 5년 연속으로 계속 시험이 있죠. 18, 19, 20, 21년이 있는데 예년 같지가 않아. 예전에 경쟁률이 19대 1이어서 경쟁률이 뭐 평이하네, 뭐 딴 데보다 조금 높을 뿐이네 였다가 지금은 33대 3.6대 1로 꽤 높은 지역이 됐어요. 그죠? 그만큼 청원경찰에 대한 우리 광주 시민분들의 주목도가 조금 높아졌다. 그리고 요게 뭔지를 아는 분들이 꽤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요 시험을 이제 합격하려면 어찌됐건 합격선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광주 같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이 1.5배수예요. 1.5배수. 과락 기준은 없고 40점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그러면 8명을 뽑았을 때 한 12명, 12등 안에는 들어야 되는데 그 점수가 과연 몇 점이냐 한번 보자면은 합격선을 보면 되겠죠? 자, 놀라지 마세요. 95점이에요. 95점이야. 이게 가산점 포함된 점수긴 하고, 가산점이 몇 점 정도 되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때 광주 같은 경우에는 대충 그냥 한국사 능력검정 한 두어 번 돌리고서는 시험장 가면 어중간한 점수나 한 75점, 80점. 어중간한. 그것도 잘 맞았을 때 한 80점은 나올 수 있어. 근데 그 점수로는 합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려운 문항에 해당하는 것도 능히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고무적인 건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과목이 없어. 일단은 한국사는 국어라든지 일반 상식에 비해서 암기 과목으로 똑똑 떨어지는 과목이고, 우리 민간경비론과 청원경찰법도 한 3주에서 4주만 공부해도 거의 100점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할 건 일단 민간경비론과 청원경찰법은 걱정할 게 아니다. 다만 준비를 할 때 60점만 넘으면 합격하는 우리 경비지도사 자격증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으로 수준으로 공부를 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요거는 어떻게 된다? 민간경비론과 청원경찰법은 그냥 100점 맞는 거야. 이해되시죠?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공고문을 들어가 봤더니 내용적으로 이런 공고문이 있어요. 근데 저는 수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약 정리되어 있는 거 말고 원문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2022년 광주광역시가 2월 7일 날 공고를 냈는데 남자만 9명을 뽑죠. 남자만. 자, 그리고 청사시설 방호 및 경비 근무 예정 기간은 광주광역시 본청 또는 직속 기관 사업소. 사업소는 뭐 병원이나
혹은 수도사업고 뭐 이런 데를 말하겠죠. 그죠? 그리고 시험 일정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제일 중요하지. 3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원서 접수 기간이니까 늦지 말고 인터넷 접수하셔야 돼. 5,000원이에요. 자, 그리고 1차 필기 시험이 4월 9일 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서류 전형이 요 날이 있는데 요때는 뭐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체력 시험은 서류 전형은 적부 판결이 적부 판결. 적부 판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필기 시험에 선생님 저는 저기 가산점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원서 접수할 때 제출을 했는데 그게 진짜 있는 게 맞는지, 광주광역시 사람들만 시험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광주광역시 사람이 맞는지 이런 거 판단하는 게 서류 전형이란 소리예요. 자, 그리고 체력 시험 같은 경우에는 5월 11일 날 필기 합격자를 대상으로 체력 시험을 보게 되고, 그 대상으로 또 이 체력에서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거든. 그걸 대상으로 5월 31일 날 면접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좀 넘어가서 자, 시험 과목을 관련해서 일단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20문항씩 두 과목이에요. 한국사와 민간경비론. 자, 그러면은 한국사 20문제는 알 것이고, 민간경비론에서는 한 10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청원경찰법도 10문제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20문항, 20문항, 40문항, 총 40문항을 40분 주기 때문에 쉬는 시간 없습니다. 그냥 문제 보고 답이 호로록 나오도록 여러분이 연습을 좀 하셔야 돼. 자, 그리고 합격자 선발 기준은 요게 중요하지. 일단은 40%는 넘어야 된다. 즉 40점은 넘어야 됩니다. 한국사에 선생님 제가 35점 맞았고요. 민간경비론 청원경찰법은 100점 맞았습니다. 안 된다는 거야. 무조건 40점은 넘어야 돼. 물론 이제 그 정도 한 과목이 35점 맞으면 거의 합격은 택도 없지. 이 지역은. 자, 일단은 봅니다. 고득점자 순서대로 1.5배수 범위 안에 돼 있고, 동점자는 무조건 통과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선생님 그러면은 요번에 9명을 채용하니까 아마 한 14명 정도 14명 정도 필기 합격이 될 거예요. 근데 14명이 14등 하신 분이 한 분 더 나왔어. 동점자가 나와가지고 14등 하신 분이. 그럼 15명이 합격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분의 점수가 보통 몇 점 정도 나오냐면 95점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상 올라가지는 않을 거야. 이해되시죠? 요것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항이 조금 쉬운 문항이 많아가지고 점수가 좀 높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쟁자가 조금 더 늘 거거든. 그리고 어려운 문항도 조금 나오긴 나올 거예요.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 나왔을 땐 95점이지만 제 예상으로는 조금 더 문제를 어렵게 내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한 80점대 후반? 요 정도 맞으면 합격이 될 것 같은데 한번 뚜껑을 열어보자고요, 나중에. 자, 서류 전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응시 자격 요건, 광주 사람이 맞는지, 선생님 저 무도 단증이 있는데요, 선생님 저 경비지도사, 일반 경비지도사 자격증이 있는데요 라고 제출했던 사람이 그게 진짜 있는지를 심사하는 게 서류 전형이에요. 적부 판결이다. 됐죠? 자, 이상 없으면 다 통과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체력 시험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 배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좌우 악력, 윗몸 일으키기, 100m 달리기가 있고요. 청원경찰 준비하는 분들은 솔직히 체력을 못하지는 않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는 걱정 없으실 것 같아. 특히 이제 1점짜리 불합격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좌우 악력이 너무 약해서, 좌우 악력은 강하다. 그래. 61kg 정도 나오는데 윗몸이 기계가 정말 복근의 내장지방 때문에 못해가지고 21개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돼? 탈락이야, 탈락. 필기를 100점 맞아봤자 소용없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 과목이라도 1점이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세 과목에 대한 총점 기준의 제한도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40%가 있죠? 총 12점은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선생님 제가 4점 맞았습니다. 12점. 그러면 일단은 통과 기준은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은 광주는 체력보다는 필기가 중요하네요. 느낌 오나요? 느낌 오나요? 여기에서 시험 관련해서 체력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응시 도핑 테스트도 하니 많이 이런 게 있는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그 체력 같은 경우에는 최소 체력만 되면은 된다. 그거에 대한 기준이 일단은 세 종목 합쳐서 12점이고 한 종목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 1점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됐죠?
뭐 고득점자 순서대로 뭐가 돼? 아니야. 그죠? 체력이 정말 약하지 않은 사람들 빼고는 다 통과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면접 어디 갔니? 여기 있다. 면접. 면접은 뭐 다른 지역이랑 똑같아요. 5가지 평정 요소를 봅니다. 청원경찰로서의 정신 자세, 전문지 시각, 그 응용 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및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자, 근데 면접에 대한 내용은 제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매번 얘기 드리잖아요. 어차피 필기 합격하고 에듀피디에 전화해서 합격 수기 하나 쓴 다음에 제가 필기 합격했습니다. 라고 전화만 주면은 이 청원경찰에 맞춰진 면접 강의를 주고, 그죠? 그래서 예상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다 교수님이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차분하게 연습하고 시험장에 가면 돼요.